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대리 검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공판에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여러 재판 일정으로 숨가쁜 모양새입니다. 이달에만 달력을 보시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흘 앞으로 다가온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요. 또 25일에는 또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1심 선고 금요일을 앞두고는 하루 전에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된 1심 선고도 함께 이어지죠.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이 무죄 판결을 위해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한다.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사법부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무죄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대규모 장외 집회,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자체장들까지 동원해서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형태입니다. 민주당 조직 전체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총동원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 지금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 판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한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재판부는 이 외부의 시각과는 별도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지난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1인 정당을 만들었다시피 하잖아요. 그 1인 정당이 된 민주당을 총동원해서 여론을 자극하고 이 여론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주겠다는 심산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진실은 재판장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진실을 누구도 호도할 수 없고요. 저렇게 장외에서 하는 그 여론전의 일부의 에너지를 네. 재판정에 충분히 반영했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그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갖고 있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봤을 때 관건은 그 당선 무효형, 그 피선거권 박탈이 이루어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될 그렇죠. 것이지 유죄 판결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이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 장외 집회, 특히 광화문에서 하는 거 네. 이런 거에는 저는 그 판사가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서명 같은 거 많이 하고 탄원서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또 판사들은 이런 외부의 영향이나 이런 읍소나 호소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사단에 대해서. 다만 저는 이제 서초동에서 만약에 집회를 한다. 네. 이거는 심리적인 압박보다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판사들이요? 판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신변의 위협은 조금 다른 문제다. 네. 그래서 사실 판사가 기분 나쁘고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알아서 법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내가 판결할 건데 네. 왜 서초동까지 와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허. 또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은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걸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돼서 판사가 오히려 좀 이 판결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판사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집회 장소가 서초동일 경우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너무 총력을 이 무죄
판결 주장에 너무 쏟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에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큰 비리 사건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을 아냐 모르냐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음 대선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고 실제로 정말 큰 사건들은 네. 지금 시작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요, 요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연일 씨름 중입니다. 그런데 하다 이제는 방탄이 예산안을 갖고도 반탄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안을 갖고 어떻게 이재명 방탄을 나선다는 거예요? 먼저 그 질문 주신 답변을 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사실 예산안부터 여당이 하는 것들은 다 반대예요. 네. 반대인데 특히 지금 검찰에 대한 지금 악의는 지금 예산안에서도 충분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올해 검찰의 예산으로 올라갔던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건 특경비 같은 경우 전액삭감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게 특활비 같은 경우는 80억 원, 특경비 같은 경우는 506억이 다다르거든요. 네. 그럼 이거 검찰들에게 검찰 활동하지 말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거는 우리 여당에 동의합니다라고 네. 한 게 지금 법원의 예산들 올리는 아하. 거에 다 동의를 했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법원 경비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사 관련해서 217억 원 동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법관 연구 지원 등도 2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이게 법원 판사들의 눈치를 보고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네. 지금 당연히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반론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이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에 혼란을 주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인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저렇게 장애에서 지금 무죄에 대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무죄는 주장할 것이 아니다. 무죄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네. 법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